살다 보면 유독 나를 지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느낌, 상대방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듯한 씁쓸함, 혹은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때문에 자존감마저 흔들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왜 어떤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반면 어떤 관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소모시키고 상처 입힐까요? 왜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소위 감정 거머리 혹은 감정 쓰레기통 같은 관계에서 현명하게 벗어나 나 자신을 보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멈추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여성, 수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 미나 씨가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늘 활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처럼 보였지만 수정 씨에게는 유독 힘든 존재였습니다. 미나 씨는 자신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수정 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해 자신의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정 씨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든 감정만을 털어놓기 바빴죠.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 니나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니나 씨와의 대화 후에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였기에 쉽게 니나 씨를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 씨는 한 강연에서 감정적 경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모두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정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나 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미나 씨에게서 또다시 장문의 하소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힘든 상황과 불안한 감정들을 수정 씨에게 털어놓으며 위로와 공감을 강요하는 내용이었죠. 수정 씨는 메시지를 차분히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미나야,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나는 내 감정을 모두 받아줄 수는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요즘 힘든 일들이 많고 내 감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내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지금은 내 감정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답장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수정 씨는 불안했습니다. 미나 씨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미나 씨에게서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미나 씨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정 씨는 점점 미나 씨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죄책감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훨씬 평온하고 안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도 되찾았죠. 이제부터 우리는 수정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설마, 아니겠지, 좋아질 거야 하며 문제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원은 직장 동료 현우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늘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휴식 시간 할 것 없이 지원을 붙잡고 끊임없이 동료 험담, 회사 불만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했지만 점점 현우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원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현우도 힘들어서 그러는 걸 거야.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원래 직장 생활은 다 힘든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은 점점 지쳐갔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문득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현우를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제야 지원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현우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지원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 설정하기. 문제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적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떠넘기거나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책임 영역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민주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민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민준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죽을 거야. 엄마는 너밖에 없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민준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과도한 감정적 요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어머니의 감정까지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적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감정을 모두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담 후 민준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제 엄마의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엄마도 스스로 감정을 돌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고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거리 두기.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연락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거리 두기는 상대방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지는 직장 상사 태준 때문에 매일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태준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상사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호되게 질책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늘 태준의 눈치를 보며 일을 했고 퇴근 후에도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감만 심해졌죠.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수지는 퇴사를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는 선배로부터 태준과의 거리 두기 조언을 들었습니다. 선배는 말했습니다. 태준 상사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바뀌기 힘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태준 상사와의 거리를 두는 것뿐이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업무적으로만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지는 태준과의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태준의 비판적인 말에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예전처럼 수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도 수진에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 수진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돌보기.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돌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돌보기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혜리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늘 가족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는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가족들을 위해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점점 혜리는 지쳐갔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혜리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응이 냉담했지만 혜리는 꿋꿋하게 자기 돌보기를 실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혜리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태도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리가 활력을 되찾자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자기 돌보기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 방법들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관계 재정립 혹은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재정립은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건강한 관계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관계 단절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단절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은은 오랜 연인 민호와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는 다정했지만 유독 지은에게만 폭언과 무시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엉성하니? 내 생각은 늘 어리석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내뱉으며 지은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폭력적인 관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변화를 요구했지만 민호는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며 지은의 고통을 외면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지은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헤어짐을 통보하는 날, 지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관계 단절은 아프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현명하게 벗어나 나 자신을 보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기, 경계 설정하기, 거리 두기, 자기 돌보기,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일수록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갇혀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질문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응원합니다. 늑대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여성, 수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 미나 씨가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늘 활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처럼 보였지만 수정 씨에게는 유독 힘든 존재였습니다. 미나 씨는 자신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수정 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해 자신의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정 씨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든 감정만을 털어놓기 바빴죠.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 미나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미나 씨와의 대화 후에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였기에 쉽게 미나 씨를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 씨는 한 강연에서 감정적 경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모두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정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나 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미나 씨에게서 또다시 장문의 하소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힘든 상황과 불안한 감정들을 수정 씨에게 털어놓으며 위로와 공감을 강요하는 내용이었죠. 수정 씨는 메시지를 차분히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미나야,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나는 내 감정을 모두 받아줄 수는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요즘 힘든 일들이 많고 내 감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내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지금은 내 감정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답장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수정 씨는 불안했습니다. 미나 씨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미나 씨에게서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미나 씨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정 씨는 점점 미나 씨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죄책감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훨씬 평온하고 안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도 되찾았죠. 이제부터 우리는 수정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설마, 아니겠지, 좋아질 거야 하며 문제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원은 직장 동료 현우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늘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 할 것 없이 지원을 붙잡고 끊임없이 동료 험담, 회사 불만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했지만 점점 현우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원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현우도 힘들어서 그러는 걸 거야.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원래 직장 생활은 다 힘든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은 점점 지쳐갔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문득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현우를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제야 지원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현우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지원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 설정하기. 문제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적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떠넘기거나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책임 영역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민주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민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민준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죽을 거야. 엄마는 너밖에 없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민준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과도한 감정적 요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어머니의 감정까지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적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감정을 모두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담 후 민준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제 엄마의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엄마도 스스로 감정을 돌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고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거리 두기.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연락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거리 두기는 상대방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지는 직장 상사 태준 때문에 매일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태준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상사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호되게 질책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늘 태준의 눈치를 보며 일을 했고 퇴근 후에도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감만 심해졌죠.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수지는 퇴사를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는 선배로부터 태준과의 거리 두기 조언을 들었습니다. 선배는 말했습니다. 태준 상사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바뀌기 힘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태준 상사와의 거리를 두는 것뿐이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업무적으로만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지는 태준과의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태준의 비판적인 말에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예전처럼 수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도 수진에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 수진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돌보기.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돌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돌보기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혜리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늘 가족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는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가족들을 위해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점점 혜리는 지쳐갔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혜리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응이 냉담했지만 혜리는 꿋꿋하게 자기 돌보기를 실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혜리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태도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리가 활력을 되찾자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자기 돌보기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 방법들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관계 재정립 혹은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재정립은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건강한 관계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관계 단절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단절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은은 오랜 연인 민호와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는 다정했지만 유독 지은에게만 폭언과 무시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엉성하니? 내 생각은 늘 어리석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내뱉으며 지은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폭력적인 관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변화를 요구했지만 민호는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며 지은의 고통을 외면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지은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헤어짐을 통보하는 날, 지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관계 단절은 아프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현명하게 벗어나
나 자신을 보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기, 경계 설정하기, 거리 두기, 자기 돌보기,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일수록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갇혀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여성, 수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 미나 씨가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늘 활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처럼 보였지만 수정 씨에게는 유독 힘든 존재였습니다. 미나 씨는 자신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수정 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해 자신의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정 씨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든 감정만을 털어놓기 바빴죠.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 미나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미나 씨와의 대화 후에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였기에 쉽게 미나 씨를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 씨는 한 강연에서 감정적 경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모두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정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나 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미나 씨에게서 또다시 장문의 하소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힘든 상황과 불안한 감정들을 수정 씨에게 털어놓으며 위로와 공감을 강요하는 내용이었죠. 수정 씨는 메시지를 차분히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미나야,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나는 내 감정을 모두 받아줄 수는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요즘 힘든 일들이 많고 내 감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내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지금은 내 감정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답장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수정 씨는 불안했습니다. 미나 씨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미나 씨에게서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미나 씨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정 씨는 점점 미나 씨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죄책감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훨씬 평온하고 안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도 되찾았죠. 이제부터 우리는 수정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설마, 아니겠지, 좋아질 거야 하며 문제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원은 직장 동료 현우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늘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 할 것 없이 지원을 붙잡고 끊임없이 동료 험담, 회사 불만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했지만 점점 현우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원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현우도 힘들어서 그러는 걸 거야.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원래 직장 생활은 다 힘든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은 점점 지쳐갔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문득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현우를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제야 지원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현우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지원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 설정하기. 문제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적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떠넘기거나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책임 영역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민주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민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민준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죽을 거야. 엄마는 너밖에 없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민준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과도한 감정적 요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어머니의 감정까지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적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감정을 모두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담 후 민준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제 엄마의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엄마도 스스로 감정을 돌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고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거리 두기.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연락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거리 두기는 상대방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지는 직장 상사 태준 때문에 매일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태준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상사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호되게 질책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늘 태준의 눈치를 보며 일을 했고 퇴근 후에도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감만 심해졌죠.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수지는 퇴사를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는 선배로부터 태준과의 거리 두기 조언을 들었습니다. 선배는 말했습니다. 태준 상사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바뀌기 힘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태준 상사와의 거리를 두는 것뿐이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업무적으로만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지는 태준과의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태준의 비판적인 말에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예전처럼 수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도 수진에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 수진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돌보기.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돌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돌보기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혜리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늘 가족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는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가족들을 위해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점점 혜리는 지쳐갔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혜리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응이 냉담했지만 혜리는 꿋꿋하게 자기 돌보기를 실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혜리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태도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리가 활력을 되찾자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자기 돌보기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 방법들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관계 재정립 혹은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재정립은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건강한 관계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관계 단절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단절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은은 오랜 연인 민호와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는 다정했지만 유독 지은에게만 폭언과 무시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엉성하니? 내 생각은 늘 어리석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내뱉으며 지은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폭력적인 관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변화를 요구했지만 민호는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며 지은의 고통을 외면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지은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헤어짐을 통보하는 날, 지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관계 단절은 아프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현명하게 벗어나 나 자신을 보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기, 경계 설정하기, 거리 두기, 자기 돌보기,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일수록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갇혀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여성, 수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 미나 씨가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늘 활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처럼 보였지만 수정 씨에게는 유독 힘든 존재였습니다. 미나 씨는 자신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수정 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해 자신의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정 씨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든 감정만을 털어놓기 바빴죠.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 미나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미나 씨와의 대화 후에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였기에 쉽게 미나 씨를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 씨는 한 강연에서 감정적 경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모두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정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나 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미나 씨에게서 또다시 장문의 하소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힘든 상황과 불안한 감정들을 수정 씨에게 털어놓으며 위로와 공감을 강요하는 내용이었죠. 수정 씨는 메시지를 차분히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미나야,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나는 내 감정을 모두 받아줄 수는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요즘 힘든 일들이 많고 내 감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내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지금은 내 감정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답장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수정 씨는 불안했습니다. 미나 씨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미나 씨에게서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미나 씨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정 씨는 점점 미나 씨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죄책감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훨씬 평온하고 안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도 되찾았죠. 이제부터 우리는 수정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설마, 아니겠지, 좋아질 거야 하며 문제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원은 직장 동료 현우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늘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 할 것 없이 지원을 붙잡고 끊임없이 동료 험담, 회사 불만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했지만 점점 현우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원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현우도 힘들어서 그러는 걸 거야.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원래 직장 생활은 다 힘든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은 점점 지쳐갔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문득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현우를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제야 지원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현우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지원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 설정하기. 문제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적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떠넘기거나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책임 영역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민주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민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민준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죽을 거야. 엄마는 너밖에 없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민준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과도한 감정적 요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어머니의 감정까지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적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감정을 모두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담 후 민준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제 엄마의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엄마도 스스로 감정을 돌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고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거리 두기.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연락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거리 두기는 상대방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지는 직장 상사 태준 때문에 매일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태준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상사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호되게 질책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늘 태준의 눈치를 보며 일을 했고 퇴근 후에도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감만 심해졌죠.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수지는 퇴사를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는 선배로부터 태준과의 거리 두기 조언을 들었습니다. 선배는 말했습니다. 태준 상사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바뀌기 힘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태준 상사와의 거리를 두는 것뿐이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업무적으로만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지는 태준과의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태준의 비판적인 말에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예전처럼 수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도 수진에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 수진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돌보기.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돌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돌보기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혜리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늘 가족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는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가족들을 위해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점점 혜리는 지쳐갔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혜리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응이 냉담했지만 혜리는 꿋꿋하게 자기 돌보기를 실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혜리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태도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리가 활력을 되찾자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자기 돌보기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5번째,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4가지 방법들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관계 재정립 혹은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재정립은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건강한 관계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관계 단절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단절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은은 오랜 연인 민호와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는 다정했지만 유독 지은에게만 폭언과 무시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엉성하니? 내 생각은 늘 어리석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내뱉으며 지은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폭력적인 관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변화를 요구했지만 민호는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며 지은의 고통을 외면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지은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헤어짐을 통보하는 날, 지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관계 단절은 아프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현명하게 벗어나 나 자신을 보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기, 경계 설정하기, 거리 두기, 자기 돌보기,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일수록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갇혀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여성,
수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 미나 씨가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늘 활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처럼 보였지만 수정 씨에게는 유독 힘든 존재였습니다. 미나 씨는 자신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수정 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해 자신의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정 씨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든 감정만을 털어놓기 바빴죠.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 니나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니나 씨와의 대화 후에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였기에 쉽게 니나 씨를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 씨는 한 강연에서 감정적 경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모두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정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나 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미나 씨에게서 또다시 장문의 하소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힘든 상황과 불안한 감정들을 수정 씨에게 털어놓으며 위로와 공감을 강요하는 내용이었죠. 수정 씨는 메시지를 차분히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미나야,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나는 내 감정을 모두 받아줄 수는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요즘 힘든 일들이 많고 내 감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내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지금은 내 감정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답장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수정 씨는 불안했습니다. 미나 씨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미나 씨에게서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미나 씨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정 씨는 점점 미나 씨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죄책감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훨씬 평온하고 안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도 되찾았죠. 이제부터 우리는 수정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설마, 아니겠지, 좋아질 거야 하며 문제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원은 직장 동료 현우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늘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 할 것 없이 지원을 붙잡고 끊임없이 동료 험담, 회사 불만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했지만 점점 현우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원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현우도 힘들어서 그러는 걸 거야.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원래 직장 생활은 다 힘든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은 점점 지쳐갔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문득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현우를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제야 지원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현우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지원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 설정하기. 문제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적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떠넘기거나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책임 영역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민주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민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민준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죽을 거야. 엄마는 너밖에 없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민준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과도한 감정적 요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어머니의 감정까지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적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감정을 모두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담 후 민준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제 엄마의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엄마도 스스로 감정을 돌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고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거리 두기.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연락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거리 두기는 상대방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지는 직장 상사 태준 때문에 매일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태준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상사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호되게 질책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늘 태준의 눈치를 보며 일을 했고 퇴근 후에도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감만 심해졌죠.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수지는 퇴사를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는 선배로부터 태준과의 거리 두기 조언을 들었습니다. 선배는 말했습니다. 태준 상사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바뀌기 힘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태준 상사와의 거리를 두는 것뿐이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업무적으로만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지는 태준과의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태준의 비판적인 말에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예전처럼 수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도 수진에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 수진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돌보기.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돌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돌보기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혜리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늘 가족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는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가족들을 위해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점점 혜리는 지쳐갔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혜리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응이 냉담했지만 혜리는 꿋꿋하게 자기 돌보기를 실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혜리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태도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리가 활력을 되찾자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자기 돌보기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5번째,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4가지 방법들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관계 재정립 혹은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재정립은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건강한 관계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관계 단절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단절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은은 오랜 연인 민호와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는 다정했지만 유독 지은에게만 폭언과 무시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엉성하니? 내 생각은 늘 어리석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내뱉으며 지은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폭력적인 관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변화를 요구했지만 민호는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며 지은의 고통을 외면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지은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헤어짐을 통보하는 날, 지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관계 단절은 아프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현명하게 벗어나 나 자신을 보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기, 경계 설정하기, 거리 두기, 자기 돌보기,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일수록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갇혀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여성, 수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 미나 씨가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늘 활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처럼 보였지만 수정 씨에게는 유독 힘든 존재였습니다. 미나 씨는 자신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수정 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해 자신의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정 씨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든 감정만을 털어놓기 바빴죠.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 니나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니나 씨와의 대화 후에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였기에 쉽게 니나 씨를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 씨는 한 강연에서 감정적 경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모두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정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나 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미나 씨에게서 또다시 장문의 하소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힘든 상황과 불안한 감정들을 수정 씨에게 털어놓으며 위로와 공감을 강요하는 내용이었죠. 수정 씨는 메시지를 차분히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미나야,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나는 내 감정을 모두 받아줄 수는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요즘 힘든 일들이 많고 내 감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내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지금은 내 감정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답장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수정 씨는 불안했습니다. 미나 씨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미나 씨에게서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미나 씨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정 씨는 점점 미나 씨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죄책감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훨씬 평온하고 안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도 되찾았죠. 이제부터 우리는 수정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설마, 아니겠지, 좋아질 거야 하며 문제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원은 직장 동료 현우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늘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 할 것 없이 지원을 붙잡고 끊임없이 동료 험담, 회사 불만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했지만 점점 현우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원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현우도 힘들어서 그러는 걸 거야.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원래 직장 생활은 다 힘든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은 점점 지쳐갔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문득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현우를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제야 지원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현우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지원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 설정하기. 문제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적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떠넘기거나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책임 영역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민주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민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민준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죽을 거야. 엄마는 너밖에 없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민준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과도한 감정적 요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어머니의 감정까지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적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감정을 모두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담 후 민준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제 엄마의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엄마도 스스로 감정을 돌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고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거리 두기.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연락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거리 두기는 상대방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지는 직장 상사 태준 때문에 매일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태준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상사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호되게 질책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늘 태준의 눈치를 보며 일을 했고 퇴근 후에도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감만 심해졌죠.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수지는 퇴사를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는 선배로부터 태준과의 거리 두기 조언을 들었습니다. 선배는 말했습니다. 태준 상사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바뀌기 힘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태준 상사와의 거리를 두는 것뿐이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업무적으로만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지는 태준과의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태준의 비판적인 말에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예전처럼 수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도 수진에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 수진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돌보기.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돌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돌보기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혜리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늘 가족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는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가족들을 위해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점점 혜리는 지쳐갔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혜리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응이 냉담했지만 혜리는 꿋꿋하게 자기 돌보기를 실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혜리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태도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리가 활력을 되찾자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자기 돌보기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5번째,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4가지 방법들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관계 재정립 혹은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재정립은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건강한 관계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관계 단절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단절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은은 오랜 연인 민호와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는 다정했지만 유독 지은에게만 폭언과 무시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엉성하니? 내 생각은 늘 어리석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내뱉으며 지은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폭력적인 관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변화를 요구했지만 민호는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며 지은의 고통을 외면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지은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헤어짐을 통보하는 날, 지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관계 단절은 아프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현명하게 벗어나 나 자신을 보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기, 경계 설정하기, 거리 두기, 자기 돌보기,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일수록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갇혀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여성, 수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 미나 씨가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늘 활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처럼 보였지만 수정 씨에게는 유독 힘든 존재였습니다. 미나 씨는 자신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수정 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해 자신의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정 씨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든 감정만을 털어놓기 바빴죠.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 니나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니나 씨와의 대화 후에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였기에 쉽게 니나 씨를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 씨는 한 강연에서 감정적 경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모두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정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나 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미나 씨에게서 또다시 장문의 하소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힘든 상황과 불안한 감정들을 수정 씨에게 털어놓으며 위로와 공감을 강요하는 내용이었죠. 수정 씨는 메시지를 차분히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미나야,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나는 내 감정을 모두 받아줄 수는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요즘 힘든 일들이 많고 내 감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내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지금은 내 감정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답장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수정 씨는 불안했습니다. 미나 씨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미나 씨에게서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미나 씨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정 씨는 점점 미나 씨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죄책감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훨씬 평온하고 안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도 되찾았죠. 이제부터 우리는 수정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설마, 아니겠지, 좋아질 거야 하며 문제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원은 직장 동료 현우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늘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 할 것 없이 지원을 붙잡고 끊임없이 동료 험담, 회사 불만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했지만 점점 현우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원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현우도 힘들어서 그러는 걸 거야.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원래 직장 생활은 다 힘든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은 점점 지쳐갔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문득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현우를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제야 지원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현우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지원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 설정하기. 문제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적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떠넘기거나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책임 영역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민주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민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민준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죽을 거야. 엄마는 너밖에 없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민준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과도한 감정적 요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어머니의 감정까지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적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감정을 모두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담 후 민준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제 엄마의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엄마도 스스로 감정을 돌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고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거리 두기.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연락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거리 두기는 상대방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지는 직장 상사 태준 때문에 매일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태준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상사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호되게 질책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늘 태준의 눈치를 보며 일을 했고 퇴근 후에도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감만 심해졌죠.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수지는 퇴사를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는 선배로부터 태준과의 거리 두기 조언을 들었습니다. 선배는 말했습니다. 태준 상사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바뀌기 힘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태준 상사와의 거리를 두는 것뿐이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업무적으로만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지는 태준과의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태준의 비판적인 말에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예전처럼 수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도 수진에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 수진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돌보기.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돌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돌보기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혜리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늘 가족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는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가족들을 위해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점점 혜리는 지쳐갔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혜리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응이 냉담했지만
해리는 꿋꿋하게 자기 돌보기를 실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해리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태도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가 활력을 되찾자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자기 돌보기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 방법들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관계 재정립 혹은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재정립은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건강한 관계의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관계 단절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단절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은은 오랜 연인 민호와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는 다정했지만 유독 지은에게만 폭언과 무시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엉성하니? 내 생각은 늘 어리석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내뱉으며 지은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폭력적인 관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변화를 요구했지만 민호는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며 지은의 고통을 외면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지은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헤어짐을 통보하는 날, 지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관계 단절은 아프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현명하게 벗어나 나 자신을 보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기, 경계 설정하기, 거리 두기, 자기 돌보기,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일수록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갇혀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여성, 수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 미나 씨가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늘 활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처럼 보였지만 수정 씨에게는 유독 힘든 존재였습니다. 미나 씨는 자신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수정 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해 자신의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정 씨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든 감정만을 털어놓기 바빴죠.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 니나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니나 씨와의 대화 후에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였기에 쉽게 니나 씨를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 씨는 한 강연에서 감정적 경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모두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정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나 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미나 씨에게서 또다시 장문의 하소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힘든 상황과 불안한 감정들을 수정 씨에게 털어놓으며 위로와 공감을 강요하는 내용이었죠. 수정 씨는 메시지를 차분히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미나야,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나는 내 감정을 모두 받아줄 수는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요즘 힘든 일들이 많고 내 감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내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지금은 내 감정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답장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수정 씨는 불안했습니다. 미나 씨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미나 씨에게서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미나 씨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정 씨는 점점 미나 씨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죄책감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씨는 훨씬 평온하고 안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도 되찾았죠. 이제부터 우리는 수정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설마, 아니겠지, 좋아질 거야 하며 문제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원은 직장 동료 현우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늘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 할 것 없이 지원을 붙잡고 끊임없이 동료 험담, 회사 불만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했지만 점점 현우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원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현우도 힘들어서 그러는 걸 거야.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원래 직장 생활은 다 힘든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은 점점 지쳐갔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문득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현우를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제야 지원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현우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지원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 설정하기. 문제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적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떠넘기거나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책임 영역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민주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민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민준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죽을 거야. 엄마는 너밖에 없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민준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과도한 감정적 요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어머니의 감정까지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적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감정을 모두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담 후 민준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제 엄마의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엄마도 스스로 감정을 돌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고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거리 두기.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연락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거리 두기는 상대방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지는 직장 상사 태준 때문에 매일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태준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상사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호되게 질책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늘 태준의 눈치를 보며 일을 했고 퇴근 후에도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감만 심해졌죠.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수지는 퇴사를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는 선배로부터 태준과의 거리 두기 조언을 들었습니다. 선배는 말했습니다. 태준 상사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바뀌기 힘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태준 상사와의 거리를 두는 것뿐이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업무적으로만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지는 태준과의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태준의 비판적인 말에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태준의 비판적인 말들이 예전처럼 수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도 수진에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 수진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돌보기.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돌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돌보기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혜리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늘 가족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는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가족들을 위해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점점 혜리는 지쳐갔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혜리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응이 냉담했지만 혜리는 꿋꿋하게 자기 돌보기를 실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혜리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태도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리가 활력을 되찾자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자기 돌보기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4가지 방법들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관계 재정립 혹은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재정립은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건강한 관계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관계 단절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단절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은은 오랜 연인 민호와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는 다정했지만 유독 지은에게만 폭언과 무시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엉성하니? 내 생각은 늘 어리석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내뱉으며 지은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폭력적인 관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변화를 요구했지만 민호는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며 지은의 고통을 외면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지은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헤어짐을 통보하는 날, 지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관계 단절은 아프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현명하게 벗어나 나 자신을 보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기, 경계 설정하기, 거리 두기, 자기 돌보기, 관계 재정립 혹은 단절.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일수록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갇혀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